2016년 4월 4일 페르시아만 연안에서 가동 중인 핵발전소 외곽 경계의 발사체가 충돌했습니다. 경비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보조 건물 하나가 충격파에 흔들리고 파편에 의해 손상되었습니다. 몇 시간 이내에 러시아 국영 핵기업 로사톰은 자사 엔지니어 198명을 버스에 태우고 이란 밖으로 이송했습니다. 같은 날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이른바 최대한의 군사적 자제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부쉐르 핵발전소 인근에 대한 첫 번째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였습니다. 방사선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듣게 될 안심의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듣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손상된 핵발전소는 빛의 섬광으로 자신을 알리지 않습니다. 서서히 보이지 않게 물속으로 스며듭니다. 여기서 무엇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 이해하려면 부쉐르가 실제로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부쉐르 핵발전소는 이란 남서부 부쉐르시에서 남동쪽으로 17km 떨어진 페르시아만 연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시설은 VVER 천원자로를 운영합니다. 러시아가 설계한 가압수형 원자로로 순발전 용량은 약 915MW입니다. 러시아가 건설했습니다. 러시아가 연료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운영했습니다. 지난 화요일까지는요, 1호기는 2011년 9월부터 이란 국가 전력망에 연결되어 수백만 이란 시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해왔습니다. 두 개의 추가 호기도 같은 VVER급 원자로로 현재 동일 부지 내에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핵연료, 더 많은 냉각 시스템, 절대 고장나서는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시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만은 넓은 바다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주와 맞먹는 크기의 폐쇄적이고 얕은 바다로 외부와의 수분 교환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페르시아만 연안에 5국가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동부해안은 식수 생산을 거의 전적으로 해수 담수화 시설에 의존합니다. 이 담수화 시설들은 페르시아만에서 직접 물을 끌어다 씁니다. 부쉐르가 위치한 바로 그 바다에서요. 이것은 우크라이나 한가운데 있는 체르노빌이 아닙니다. 이것은 3천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페르시아만 연안의 핵발전소입니다. 이것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악몽의 지리학입니다.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이해하려면 2026년 2월 28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 아침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대규모 협동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표적은 탄도미사일 공장, 드론 생산시설, 항공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란의 핵 농축시설들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은 이미 1년 전인 2020 본연 6월 이전 작전에서 표적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쉐르, 즉 발전소는 결코 의도된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전쟁 지역 안에 위치한 불운을 안고 있었을 뿐입니다. 부쉐르 인근 공격은 4월 4일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주 전인 3월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세계가 미사일 교환과 드론 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집중하는 동안 발전소 경계 인근 첫 번째 탄착은 3월 초에 기록되었습니다. IAEA에 통보되었습니다. 방사선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운영은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역시 방사선 없음, 역시 운영 계속. IAEA는 외교관들이 우려의 성명이라 부르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공격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IAEA가 발언 수위를 깊은 우려로 높였습니다. 핵 외교 세계에서 이것은 상당한 수위 격상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4월 4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어떠한 국제기관도 공개적으로 출처를 밝히지 않은 발사체가 부쉐르 시설 외곽 경계에 충돌했습니다. 발전소 경비를 맡은 이란인 경비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충격파는 지면과 공기를 타고 전달되어 시설 내 보조 건물을 흔들었습니다. 하편이 건물 외벽을 강타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조 건물이라는 말은 사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물들에는 절대 고장나서는 안 되는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비상 냉각 펌프, 디젤, 비상 발전기, 사용 후 핵연료 모니터링 시스템, 냉각제, 순환 설비. 바로 이것이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가 보조 건물에는 핵심 안전 장비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언급한 것입니다. 그는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공격을 받은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공격 후 수시간 만에 로사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98명의 직원, 버스, 이란, 아르메니아 국경. 로사톰 최고 경영자 알렉세이 리아초프는 대피를 공개적으로 확인하며 상황이 그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표현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점수를 따르는 정치인의 말이 아닙니다. 건물 안에 자신의 엔지니어들이 있는 기업의 수장이 한 말입니다. 모든 직원이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는 남기로 했습니다. 소수의 이란인 엔지니어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춰서는 안 되는 한 가지를 유지하기 위해 발전소에 남았습니다. 냉각 시스템, 핵 원자로는 열을 생성합니다. 출력을 낮추더라도, 심지어 가동을 중단하기 시작해도 수시간, 때로는 수일 동안 잔열을 계속 발생시킵니다. 지속적인 냉각이 없으면 그 열이 축적됩니다. 연료봉이 과열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상황의 이름은 후쿠시마입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는 공격에 대응하여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우스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를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불렀습니다. 방사성 오염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될 위험을 경고하며 특별히 걸프 협력회의 수도들을 언급했습니다. 쿠웨이트시티, 마나마, 도하, 아부다비, 리야드 동부 지역. 이것은 지도 위의 추상적인 이름들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이 사는 도시들입니다. 페르시아만의 물을 마시는 도시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묻고 있지만 거의 아무도 제대로 답하지 않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또 다른 체르노빌입니까? 짧은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합니다. 체르노빌 비교는 감정적으로 강렬하지만 사실상 진짜 위험한 것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르노빌 원자로는 RBMK였습니다. 핵 연쇄 반응을 유지하기 위해 흑연 블록을 사용한 소련의 설계입니다. 흑연은 불에 탑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에 탔습니다. 그 불타는 흑연 화재가 방사성 물질을 대기 중으로 날려 유럽 전역에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나쁜 물리학과 나쁜 설계의 조합이었습니다. 부쉐르의 VVER처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압수형 원자로입니다. 물은 냉각제이자 감속제입니다. 냉각제가 손실되면 연쇄 반응이 자동으로 멈춥니다. 이것을 음의 공급계수라고 하며 현대 원자로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 기능 중 하나입니다. 부쉐르는 또한 거대한 철근 콘크리트 및 강철 경납 구조물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에는 그런 구조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위험은 무엇입니까? 부쉐르가 체르노빌처럼 폭발하지 않는다면 왜 모두가 이렇게 경각심을 갖는 것입니까? 체르노빌이 아니라 후쿠시마를 떠올리십시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다이치 발전소가 쓰나미에 강타당했습니다. 폭발은 핵폭발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냉각 시스템이 작동을 멈췄습니다. 연료봉이 가열되었습니다. 3개의 원자로 노심이 부분적으로 녹아내렸습니다. 방사성 증기와 가스가 방출되었습니다. 오염된 물이 수년간 태평양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이제 그 시나리오를 페르시아만에서 상상해 보십시오. 태평양이 아니라 페르시아만에서 스스로 정화되지 않는 바다, 5개 국가가 식수를 만드는 바다, 대피시킬 수 없는 바다. 이 위험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는 두 번째 차원이 있습니다. 부쉐르 부지에는 현재 3개의 호기가 있습니다. 가동 중인 하나와 건설 중인 둘. 건설 중인 호기들은 상당량의 연료와 자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경납 구조물 안에 있지 않습니다. 더 취약합니다. 이 발사체들을 쏜 것은 누구입니까? 어떠한 국제기구도 부쉐르 인근 공격의 주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라는 미국, 이스라엘 연합을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부쉐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자가 없으면 다음 공격을 막을 메커니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부쉐르는 러시아가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방금 대피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이번 분쟁에서 명목상 동맹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이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선언하고 자국 인력을 철수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십시오. IAEA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군사적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모니터링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핵 안전의 7대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세계가 숨을 죽이며 지켜보는 동안 2년간 군사 점령하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발전소에서 인용했던 것과 동일한 원칙들입니다. 그러나 자포리자에는 부쉐르에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간, 협상, 현장의 IAEA 감시단. 부쉐르에는 현장에 IAEA 사찰관이 없습니다. 진행 중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볼 수 없는 시계가 보조 건물 어딘가에서 째깍이고 있습니다.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제로 전개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 충격은 이란 국경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즉각적인 군사적 차원. 페르시아만의 미군은 4월 4일 이후 방사선 감지 자산을 가동했습니다. 감지 결과는 공개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내 어떤 국가도 핵사고를 유발한 책임을 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부쉐르를 직접 타격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공격을 막는 이도 없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둘째, 지역적 차원. 걸프협력회의가 핵 비상 대응 프로토콜을 대기 상태로 전환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모두 같은 발전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유엔 서한으로 공식적인 외교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미래의 어떤 사건도 그 경고를 참조할 것입니다. 주어졌지만 무시된 경고. 오만과 이집트는 비공개 채널을 통해 활동 중입니다. 광범위한 휴전이 불가능하더라도 부쉐르 인근 공격을 중단시키는 협상을 중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차원. 보험시장은 이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페르시아만 인근을 운항하는 상업 선박에 핵 면책 조항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선박 운항이 이미 제한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위험이 추가됩니다. 방사선 불확실성. 글로벌 에너지 공급에 대한 복합적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걸프 인근에서 확인된 방사선 누출은 단순히 유가를 급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세대에 걸쳐 전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재편할 것입니다. 현재 20개 이상의 국가가 새로운 핵발전소를 건설 중입니다. 전시의 핵발전소 인근을 처벌 없이 공격할 수 있다면 파리에서 서울까지 이사회실에서 묻고 있습니다. 어떤 핵발전소가 안전합니까? 넷째, 글로벌 차원.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브리핑을 소집했습니다. 중국은 5개항 평화계획을 활용하여 평화적 핵 인프라 보호를 특별히 촉구했습니다. 중국 계획의 사망은 국제인도법 준수와 에너지 및 평화적 핵 인프라에 대한 공격의 즉각적인 중단을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그 항목은 이미 위반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러시아는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부쉐르를 건설했습니다. 인력을 공급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엔지니어들은 이란 엔지니어들이 냉각을 유지하는 동안 아르메니아 행버스에 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만을 오염시킨 핵발전소를 건설했다는 재앙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설정되고 있는 선례는 심각하게 위험합니다. 부쉐르가 온전히 살아남든 아니든 원칙은 단순했습니다. 핵발전소를 공격하지 않는다. 그 원칙이 시험받고 있습니다. 응답 없이 넘어가는 모든 공격이 그것을 더욱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층을 고려하십시오. 미국이 설정한 호르무즈 기한은 내일 4월 6일 만료됩니다. 분쟁이 더욱 고조된다면 부쉐르는 정확히 이 전쟁의 다음 장이 진행될 경로 위에 놓여 있습니다. 부쉐르 원자로는 지금도 가동 중입니다. 오늘 밤, 바로 지금 소수의 이란인 엔지니어들이 전쟁 지역 속에서 냉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잔여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은 채 가동을 중단하는 것 자체가 치명적인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지켜보는 IAEA 사찰관이 없습니다. 퓨전도 없습니다. 다음 발사체가 50m 더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50m 더 가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세계는 이전에도 핵발전소가 분쟁에서 살아남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자포리자 가장 유명하게는 우리는 그곳에서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운은 핵 안전 전략이 아닙니다. IAEA는 외교적 언어로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외교관들은 서한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만 상공 어딘가에서 전쟁은 다음 표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쉐르가 인근 공격을 견딜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4번이나 견디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전쟁 이야기 대신 방사선 이야기가 되는 것은 언제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선이 넘어질 때 누가 아직 귀 기울이고 있을 것인가입니다. 시그널 사이퍼 랍입니다. 깨어 계십시오. 날카로워지십시오. 이것이 이란 자체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발전소는 수백만 이란인에게 전기를 공급합니다. 전시 상황에서 강제 가동 중단은 이미 심각한 민간인 고통이 이어지는 시기에 전체 지방을 암흑으로 빠뜨릴 것입니다. 이란 정부로서는 부쉐르 상황의 외관이 극도로 복잡합니다. 공황 신호를 보내지 않고서는 발전소를 대피시킬 수 없습니다. 직원들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고서는 계속 가동할 수도 없습니다. 두 가지 재앙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위기의 기하학입니다. 한 국가가 설계하고 다른 국가가 인력을 공급하며 세 번째 국가의 전쟁 지역에 위치하고 바람 아래 방향의 네 번째 국가 집단을 위협하며 현재 아무도 집행하지 않는 국제 규범에 의해 통제되는 원자로